비상계엄 엿새 뒤인 작년 12월 9일 국회 본청에 들이닥쳤던 707 특수임무단 김현태 단장이 기자회견을 자청했습니다. 처음 케이블 타이를 언급했습니다. 인원을 포박할 수도 있으니 케이블 타이 이런 것들을 원래 휴대하는 거지만 잘 챙기라고. 그런데 다음 날 국회에 나와선 원래 용도는 포박이라면서도 다른 용도를 언급하기 시작했습니다. 문장구를 목적으로 가져가라고 강조를 했고, 지난 6일 헌법재판소에선 첫 폭로와 달리 케이블 타이는 문을 잠그는 용도라고 말을 뒤집었습니다. 문을 잠가야 되는데 케이블 타이 넉넉하게 챙겨라. 그래서 문을 봉쇄할 목적으로. 봉쇄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사람은 전혀 아닌 목적입니다. 제가 사람 여쭤보고. 국회 국방위원회 회의장에 당시 707 특임단이 휴대한 것과 같은 케이블 타이가 등장했습니다. 두 손을 넣게 만들어진 미국산 수감용 케이블 타이로 일자형인 일반 케이블 타이처럼 문고리 2개를 묶어 문을 잠글 수 없습니다. 이게 당겨지는 거예요, 이렇게. 이거는 무슨 문을 잠궈요? 빠집니까, 이게? 빠져요? 네? 이걸 가지고 헌법재판소를 능멸해? 실제 계엄 당일 군인들이 국회 본청 문을 케이블 타이가 아닌 청테이프로 묶는 모습이 포착됐습니다. 인터넷 매체 뉴스토마토도 비상계엄 당일 밤 11시 50분경 707 특임단 소속 군인들이 국회에서 마주친 취재진을 벽면에 밀어붙인 뒤 자기들끼리 케이블 타이 가져오라 지시하고 기자를 결박하려 했다고 보도했습니다. 김 단장은 누군가 잡으려 한 게 아니라 국회 장악만 하려던 것처럼 진술을 바꿨지만 실제 현장 영상과 증언은 전혀 다른 겁니다. 김 단장은 최근 국민의힘 소속 성일종 국방위원장을 만나 민주당 의원들이 상관인 곽종근 전 특전사령관을 회유했다고도 주장했지만 당사자인 곽 전 사령관은 옥중 입장문을 통해 회유받은 바가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MBC 뉴스 김민영입니다. 최정예 특전사 707 특수임무단 병력은 유리창을 깨고 국회 안으로 침입했습니다. 김현태 특임단장이 이 지시를 내렸습니다. 모든 창문이 잠겨 있어서 제가 지시해서 창문을 깨고 들어갔습니다. 지하 1층으로 내려간 계엄군은 이번엔 전기를 끊었습니다. 본회의장에서 비상계엄 해제 요구안이 의결된 지 5분이 지난 뒤였습니다. 그런데 김 단장은 그렇게 캄캄하지는 않았고 전기를 끄는 시간이 길지도 않았다고 했습니다. 지하 1층만 잠시 불이 꺼졌는데 암흑천지는 아닙니다. 계엄군을 막아선 사람들을 탓했습니다. 마치 저희를 이용해서 폭동을 일으키려는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는 전 국민이 실시간으로 지켜본 국회 침탈 작전을 현장 지휘했습니다. 내란 중요 종사라는 무거운 범죄 혐의를 받고 있지만 아직까지 707 특임단장직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습니다. 내란 당일 휴가를 내고 자신의 부대가 아닌 정보사에서 대기했던 9.3회 방종환 준장, 여인영 방첩사령관의 지시를 전파했던 방첩사 정성우 처장, 롯데리아에서 계엄을 모의했던 정보사 김봉규, 정성욱 대령. 이들은 모두 직무가 정지된 상태에서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불구속 상태에서 피의자 신분으로 내란 당시의 직을 유지하면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일이 가능한 것은 군 내부에서 사령관급을 제외한 주요 내란 참여자들에 대한 수사가 사실상 중단돼 있기 때문입니다. 적어도 그 대령급 이하 부분에 대해서는 장관 직무대행께서 조사를 시키셔야 됩니다. 지금 장관 대행께서 국방조사본부도 사실상 조사 업무, 수사 업무 중단시키지 않으셨습니까? 예, 중단시켰습니다. 이런 상황이어서 내란의 핵심으로 드러난 정보사에 대한 군의 자체 조사나 수사는 시작도 못했습니다. 신속한 수사도 군 당국의 적극적인 대응도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이어서 군 내부의 내란죄에 대한 진상규명에 의구심이 커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덕영입니다. 00시 48분경에 국회를 향해 출발한 후속 부대에 대해서는 서강대교를 넘지 말고 기다려라 이렇게 지시를 했었습니다. 이 새끼한테 입만 벌리면 거짓말이 자동으로. 상황이 이례적이었고 그 임무가 목적이 불분명하다고 저는 생각했습니다. 그 어떤 작전을 하게 되면 작전 목적이 분명하게 무엇을 위해서라는 목적이 분명해야 되는데 단편적 과업만을 주셨는데 그것이 평상시에 우리가 고민하거나 생각지 못한 그런 임무를 준 겁니다. 국회를 통제하는 문제도 그렇고
또 의원을 끌어내라는 문제를 과업도 그렇고 그것을 들었던 군인 누구도 그걸 정상적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았을 것으로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 또한 일단은 후속 부대에 대해서는 오지 않는 게 좋겠다라고 판단하고 그리고 좀 더 저에게는 고민이 필요했던 시간이었습니다. 증인은 이제 그날 12월 4일 공안시경에 국회에서 비상계엄 해제 요구안이 가결된 후에 현장에 있는 팀장이 전화로 특전사가 빠지고 있는 것 같다는 보고를 하자 곧바로 수방사령관에게 전화를 걸어 저희도 퇴출하겠다 이렇게 보고를 한 사실이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당시 저는 그 해제 의결이 된 것 자체도 모르는 상황이었었고 다만 그걸 받았을 때 내부에 있는 특전사가 뒤로 빠지는 상황이라고 해서 즉시 사령관께 보고를 하고 퇴출하겠다라고 보고드리고 빠졌습니다. 그러면 뭐 그때 그러면 수방사령관이 그래 빼라 뭐 군인들을 철수시켜라 이렇게 동의를 했습니까? 예, 바로 승인하셨습니다. 승인을 했고 그거 외에는 따로 위에서부터 바로 철수를 해라 뭐 어째라 이런 얘기를 미리 먼저 들은 건 아닌 거죠? 그렇습니다. 증인이 먼저 건의를 해서 승인을 받고 철수시켰다. 그렇습니다. 이 말을 우리 합참 개헌 과장한테 언제 했냐는 얘기예요. 제가 그거를 정확하게 잘 모르겠습니다. 몇 번 상황실 구성하면서 제가 좀 얘기를 했고 계엄 상황 후에 말씀하셨다고 그랬잖아요, 금방요. 예, 계엄 선포 이후에. 네, 자 우리 계엄 과장님 앞으로 너무 나오세요. 네, 전 계엄 과장입니다. 네, 고생 많으십니다. 이 총장께서 답변한 내용이 맞습니까? 군인복무기본법 22조 정직 의무에 따라서 있는 그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는 계엄이 선포되고 나서 국회에서 계엄이 해제한다는 의결되기 전에 계엄 상황실이 제대로 구성되지 않고 한다고 해서 그때 한 번 있었고 또 그 다음에 이어서 국방부 합참을 출입하는 기자들이 들어오지 못하고 있다라는 연락을 경호처로 연락이 갔고 경호처 상황실에서는 이것은 우리의 소관이 아니다. 이것은 계엄사로 문의를 해라 라고 하는 것을 어떤 여군이 와서 그것을 당시에 보고를 하고 제가 그걸 듣고는 합참에 대한 출입 여부에 대해서는 공보실 또는 보안 쪽에 확인을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그때도 한번 그 동일한 말을 했었습니다. 그러면서 육군본부의 공보실장과 그 여군이 함께 나가서 그 상황을 조치해라 라고 했었고 세 번째는 01시 01분 그때는 저는 시간은 몰랐습니다. 국회의 계엄 해제 가결 그러니까 의결이 되고 나서 계엄 실무 편람을 펼쳐서 계엄법 11조에 지체 없이 계엄을 해제한다라는 문구를 당시에 앉아있던 정진팔 장군과 이재식 장군 사이에서 설명을 했을 때 그때 또 한 번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니까 그 시점이 계엄 해제한 이후에 지금 말씀하셨다 그런 얘기 아니에요? 그 말은 계엄 해제가 가결된 그 이후에 그걸 얘기하니까 그렇게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까지 총장이 말씀한 내용하고 우리 계엄 사령관이 말씀한 내용하고 전혀 상반되고 상이한 내용입니다. 죄송합니다. 저는 그렇게 사실은 방금 듣지는 않았습니다. 김 단장은 계엄 직후에는 국회에 가기만 해도 부대원들까지 처벌받을 수 있겠다 판단해 기자회견을 했는데 지금은 다르게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최근에는 제가 또 다른 정보들을 많이 입수하고 있어서 제가 현재 이해하고 있는 것은 이제 국회에 임무를 받고 가는 것까지는 문제가 없고 국회의원의 국회 의정 활동을 방해했을 때 문제가 된다고 이해하고 있습니다. 너 이제 좆됐어 이 촌만한 새끼야. 알아들어 이 개자식아.